나 말고 내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또? 네. 근데 내 친구가 붙었어. 근데 내 친구가 붙은 방법들과 그런 방식들을 선생님이 나한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방법들이 나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길고 길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입시가 이제 얼추 이제 마무리가 다 됐잖아요. 네. 네, 고생 많았어요. 네. 근데 왜 저는 또 19유예요? 19유는 계속해서 올해도 19유, 작년에도 19유. 대학 언제 가요? 이 채널 문 닫을 때까지 19유. 대학 언제 가요? 이제 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 저 사람이 진짜 학생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서 네. 그냥 19유를 이름으로 바꾸세요. 아, 그냥. 그래요? 개명이에요? 네, 그걸로 하시면 돼요. 아, 19유로.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일단 우선은 고생 많으셨고 시험 치르시느라 참 이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와. 거. 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 입시를 딱 치르고 나서 아마도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 시험이 딱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보면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학생들이 학원을 옮기게 되는 시기가 언제일까? 19유는 학원을 언제 옮기고 싶어? 지금요. 지금. 그렇지. 정시가 딱 끝나고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이제 시작이 이제 맞물리게 되는 시기지. 네. 시험의 시작이 맞물리게 되는 지금. 그리고 나서 또 언제야? 수시 끝나고 수시 끝나고.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수시 끝나고도 있고. 네. 그리고 한예종 1차 결과 발표 나고 나서. 아, 네. 이게 대이동이 시작돼. 맞아요. 민족들의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민족 우리한테 막 그 대이동의 시기는 그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이제 연초니까 이 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정시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학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네. 그럼 이제 유튜브도 막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면서 저번에 입시 때 어떤 학원에서 어디를 많이 보냈는지 학교를 많이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막 검색하게 된단 말이야.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점은 아무래도 기준을 잡는 거는 입시의 시작이기도 하고 정시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작년에 어느 학원에서 한예종을 많이 보냈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검색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네.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다? 지금이 이제 2월이잖아. 근데 2월부터 벌써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대단한 사람들이야. 19유 지금 다시 입시 준비를 또 하고 싶어? 정시가 이제 끝났는데? 아니요. 안 하고 싶지? 진짜 놀고 싶어요. 그래, 놀고 싶고 막 되게 스스로 고생한 나 자신에게 뭔가 뭐 상을 좀 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야. 파마하고 염색하고 영화 보고 먹을 거 먹고. 와, 거의 뭐 속사포처럼 랩을 해버리는데 정말로 다 이게 당연한 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율을 하면서 시작을 지금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험에 대한 메커니즘을 프로세스가 정말 완벽하게 딱 잘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한 발 빨리 결정을 하고 그거를 수행을 한다는 거는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냥 살아가지는 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바꿔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살아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목표의식을 굉장히 뚜렷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이게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게 알 수가 있어. 그냥 내일 수업이 연기니까 그냥 나 오늘 연기하고 그 다음 수업이 보컬이니까 그 보컬 뭐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무용이니까 무용,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살아가지는 대로 생각하고 학원의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겨. 실제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어. 그게 어렵다는 거를. 뭐가 어렵냐면은 지금 내가 연기가 부족해서 연기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내 앞에 보컬의 수업이 있으면은 보컬 연습을 막 하게 된단 말이지.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적인 배우를 충분히 해주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대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시간을 써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주도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목표 의식이 뚜렷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올해 19유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네. 왜요? 근데 왜 그래야 돼요? 자,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2022년 입시가 끝났어. 네. 그러면 2023년 입시가 어휴.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미래일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까? 이미 다가와요. 있어요. 당연히 다가올 미래라는 거지. 네. 선생님 너무 너무 네. 선생님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뭐 근데 이번에 한예종 연기과에서 학생을 뽑지 않거나 중대, 동대, 한양대, 세종대 또 어디서 뭐 단국대 이런 많은 연극영화과 학교에서 이번에 우리는 이거 입시 시험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해서 동시에 이 학교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이번에 입시라고 하는 그 시험이나 제도 자체는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될 거야, 그지? 네. 그런데 19유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럴 확률은 굉장히 이거 희박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번에 입시가 진행이 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시험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시간이 다가왔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네. 이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현역들도 있을 거고 다시 한번 내가 또 입시에 재도전하는 재수생들도 있을 거고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N수생들도 있을 거고 뭐 또 누가 있을까? 아예 전공과 무관한 그 전공을 연기와는 무관한 전공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재시험을 보거나 편입을 하는 편입생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아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가 네. 연기에 관심이 생겨서 연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현역 배우들도 연극영화과 시험을 꽤 많이 봅니다. 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당연히 다가올 시험에 대비해서 남들보다 다르게 한 발 먼저 발을 뻗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은 너무나 당연히 합격에 한 걸음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나는 하게 되더라고. 아, 네. 그 졸린 거 같은데 세수 먼저 하고 싶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뭐 학원을 고른다거나 뭐 레슨을 받는다거나 해서 선생님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어디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때 우리가 꼭 생각을 제일 먼저 지난번 입시에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먼저 나에게서부터 문제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해봐야 돼. 내가 우리 팀 멤버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약에 나랑 하는데 네가 노래가 늘지 않거나 연기가 늘지 않는다면은 그거 문제는 나한테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거든.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만큼 이제 멘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많은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봐주시는 또 많은 선생님들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야. 그런데 그건 이제 내 얘기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한테 문제가 뭐였지? 나에게서 나타났던 문제는 뭘까?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19유구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자신만의 어떤 연기 철학이나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연기에 대한 본질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데 집중을 하고 웬만해서 차별하는 경우는 일어나지를 않잖아. 만약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나는 그게 아니라 난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선생님과 제자 뭐 이런 관계는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신뢰로 뭉쳐있는 아주 가까운 유대관계를 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회사와 고객에 대한 사이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런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죠. 네. 그렇죠. 그런 네.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보통의 많은 선생님들은 진짜 이 학생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좀 심하게 자기 자신의 시간을 다 갈아 넣어서 수업 시간은 2시간인데 아주 유명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업무 외에 근무라 그러는데 19유 왜 웃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100% 공감하는 거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모의고사를 우리가 보면은
모의고사 한 오전에 시작해가지고 다 끝나면 한 7시, 8시 이렇게 되는데 우리 회의하고 저 집에 들어오면 새벽 3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수업하는 것들 외적으로도 그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맞춤으로 작품이 다 들어가야 되고 뭐 특기에 대한 노래들도 다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웬만해서는 선생님들이 자기 시간을 다 갈아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지게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지. 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안 좋은 결과를 받았어. 그러면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이 관계성이 있다면 네. 그렇게 나 스스로에 대한 문제점을 바라보는 작업을 해줘야 내가 미처 몰랐었던 부분이나 혹은 내가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실은 몰랐었거나 혹은 내가 내 고집스러운 놓지 못했었던 어떤 한 부분들을 비로소 이제 인지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놔주게 되는 네.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나 19유가 네. 경험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너무 좋은 얘기만 했어. 학생들한테서만 문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그냥 딱 외적으로 나 말고 내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또? 네. 근데 내 친구가 붙었어. 네. 근데 내 친구가 붙은 방법들과 그런 방식들을 네. 선생님이 나한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방법들이 나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용기를 내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자 왼쪽으로 가서 왼팔 올리고 청기 들어 백기 들어 이거 할 것이지 어디 선생님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면 그게 맞으면은 하시면 돼요. 재밌게 즐겁게 하시면 되는데 그 방법이 맞지 않을 때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꼭 해보셔야 된다. 왜냐면 그거를 견디고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리고 그렇게 되는 시간들에서도 계속해서 시험 기간은 다가오고 있는 중인 거거든. 네.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나 19유가 챙길 수 있는 건 내가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무조건 귀를 닫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째서 이러한 코멘트를 받고 있는 거고 그 코멘트가 수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왜 수행되지 않는가 이렇게 또 나에게서부터 무언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찾아내보는 방식들을 선택해 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정말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겠고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나처럼 막 말도 통하지 않아. 19유 저하고 대화 많이 하나요? 네.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내가 알아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뭐야, 꼰대. 대학까지 제대로 케어받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변화되는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도 좋다라는 거죠. 우리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우리 19유의 시간이 19유는 어디 못 가요. 그냥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한 기준이 내가 합격하지 못했으니까 여기 나랑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가 뭐 많이 합격을 많이 붙였고 막 어느 학교 많이 붙이고 이런 게 만약에 선택의 기준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막상 거기 가시거나 이렇게 될 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너무 좋지, 너무 좋은 학원인데 나랑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그걸로만 이루어지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학원이라는 어떠한 공간이나 단체를 선택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나하고 정말 잘 맞는 멘토, 내가 정말 나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멘토를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학원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쏟으시는 게 좋은 멘토를 찾는 데 시간을 쏟으시는 게 정말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고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만 해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나눠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이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겁게 또 시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와, 고생 많았습니다. 19유.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고생해야 됩니다.
우리는 2023년 입시를 준비를 해보겠어요. 네. 네. 그만하고 싶어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내 말 들어. 어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우, 나도